우리 아이들 잠들었어요? 그럼 어서 모이세요. 이곳은 육태 놀이터 김태은의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입니다. I sing my way. 어떤 노래를 좋아해? 이런 장르는 어때? 주인공인 건 어때? I sing my way. 어떤 노래를 좋아해? 이런 가사는 어때? 거기 날씨는 어때? 우리 이야기는 hold back. 세계를 돌아봐도 nothing. 여왕이 되기만을 바래. 도시의 심장에다 bounce back. 내가 저기쯤에 뜰 때 모두가 따라하는 팔레트. 헝클어졌던 마음관을 따라오는 날의 밤을. You must remember tonight. 밤에 꽃이 피다니 꺾어갈 수가 없지 널. 내가 중얼거린 게 너가 주인공이 돼. 매일 중얼거린 게 이제 너가 됐으면. I sing my way. 어떤 노래를 좋아해? 이런 장르는 어때? 주인공인 건 어때? I sing my way. 어떤 노래를 좋아해? 이런 가사는 어때? 거기 날씨는 어때? 해가 뜨고 여길 지나 갔던 나를 다시 만나세. 반갑다는 인사한 다음에 무슨 감정이 있나 뒤지 골라. 아무것도 없던 방에 향이 가득해. Sing for you. 내 밤은 너로 몰들어가는 게 Song for you. You must remember tonight. 밤에 꽃이 피다니 꺾어갈 수가 없지 널. 내가 중얼거린 게 너가 주인공이 돼. 매일 중얼거린 게 이제 너가 됐으면. I sing my way. 어떤 노래를 좋아해? 이런 장르는 어때? 주인공인 건 어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태은이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유감암 대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들 나들이 장소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 육아맘, 육아 대디들 간의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또 육아할 때 경험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본격 육아 힐링 방송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이야기들도 준비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우리 아이들 또 유치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다 보니까 가족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저는 첫째, 둘째랑 함께 우리 요 앞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엄청 신나게 놀았어요. 오전에도 나가고요. 오후에는 해가 너무 강해서 나가지 못하고 한 저녁 무렵에 다시 한번 나가서 또 놀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체력이 지치지가 않나 봐요. 와, 어떻게 그 작은 몸 안에서 종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지 보면 볼수록 또 신기한 것 같아요. 엄마는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데 이게 또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복절 또 쉬는 날이라고 단순히 쉬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 1945년 8월 15일 그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죠. 그래서 국기를 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선조들의 정말 피와 땀이 묻은 노력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날이 되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 애기들도 광복절이 뭔지 몰라요. 그냥 뭐 유치원 안 가는 날인가 보다. 유치원 안 가고 오늘 일요일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태극기 길가에 걸려 있는 거 보면서 조금 이야기는 해줬어요. 내년에도 또 이야기하고 내후년에도 또 이야기해주고 그러다 보면 광복절의 의미를 또 알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또 육아의 고충에서부터 또 광복, 해방하고 싶으신 분들 또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빵빵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정부와 지원책들 혹은 뭐 나들이 장소들, 뭐 사연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해주세요. 그럼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볼게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도 떴는데 아직 네 손에 머물던 햇살이 한참을 바라보던 너의 눈빛이 이 밤을 설레게 하네. Walking in the moonlight 상상 속에 Walking in the moonlight 날 안아줘요. Baby how fancy you are. 날 보라 손을 대고 날 바라봐줘. 그대로 내게 입을 맞춰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내일이 올까. 아직도 달빛은 가득해. 내일은 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달빛보다 깊어. Walking in the moonlight 상상 속에 Walking in the moonlight 날 안아줘요. Baby how fancy you are. 날 보라 손을 대고 날 바라봐줘. 그대로 내게 입을 맞춰줘요. Baby I feel the same way. 달빛이 우릴 감싼 듯한 기분이야. 네가 말하기 전 내가 먼저 내 볼에 손을 대고 널 바라볼게. How could you make me feel so good baby I feel so good. Maybe 내가 생각하기엔 너도 나와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지금 이 달빛이 사라져도 괜찮아. 내일은 널 보러 갈 거니까. Love never felt so good baby. 그저 널 그리는 것만으로도 Walking in the moonlight 상상 속에 Walking in the moonlight 날 안아줘요.
상상 속에 Walking in the moonlight 날 안아줘요 Baby how fancy you are 내 볼에 손을 대고 날 바라봐줘 그대로 내게 입을 맞춰줘요 그동안 나만 몰라서 놓치고 있던 정부와 지자체의 보석 같은 지원책들. 또 그동안 나만 몰라서 못 갔던 놀이공간, 전시, 체험, 관람, 테마파크, 나들이 장소까지 이 모든 걸 지원한다. 육아 지원 소. 네, 육아 지원소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소소소소 하는 거에 쑥스럽기도 한데 방송을 할 때 가장 기대되는 그 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께 또 빵야 든든한 지원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는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또 보석 같은 지원책들 혹시 알고 계신다면 저에게 나누어 주시면 제가 또 방송 때 많은 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응원하는 사연들, 꿀팁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저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어에 김태은 아나운서 혹은 MYPINKPONY 마이 핑크 피오니라고 검색하시면 제 계정이 나옵니다. 들어오셔서 DM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언제나 소중하게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일을 또 계기로 해서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정말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빠르게 또 대책을 세우고 있고 열심히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 인권 조례 개선 그리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와 교원 소통 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나섰습니다. 바로 어제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교원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부터 촉발된 이 교권 확립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해 학교 현장과 그리고 학부모, 교육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요.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시안에 따르면 먼저 초, 중등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고시안을 마련합니다. 학생 생활 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그리고 의무를 보완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 인권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도 지원을 합니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의 주요 내용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범위, 그러니까 뭐 학업, 진로, 보건 안전, 그리고 인성과 대인관계 등과 같은 그런 지도의 범위, 그리고 지도의 방식, 조언, 상담, 주의, 훈육과 훈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당장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고 합니다. 우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수사 때는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 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합니다. 피해 교원의 보호도 강화해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또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하며 또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방안도 함께 또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시도별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를 상향 평준화해서 표준 모델을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9월 중에 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또한 강화해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의무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 그러니까 전학이나 퇴학 등에 관해서 학생 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도 하고요. 또 아울러서 교육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해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의 신뢰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이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을 해서 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과 그리고 피해 교원의 심리적인 회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학교 상담주간, 공개 수업 등도 내실화해서 학교장, 학부모의 소통도 활성화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 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서 교원과 학부모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분석 절차를 거쳐서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민원을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서 학부모 등의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고 또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을 해서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 민원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SNS로 민원 제기 때 교원에게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 그리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된다고 합니다. 교내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또 학교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 민간 앱과 시도 자체 개발 앱 등을 활용한 학교 방문과 유선 상담 사전 신청 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하고 또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나의 의견을 좀 제기하고 싶다 하시면은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2번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은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아서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언니네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고 SNS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학교에 방문을 할 때도 사전에 메일을 보내서 방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아직 여전히 지금까지 한국의 학교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열린 그런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따뜻하고 거리감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 조금 이런 악성 민원들이 또 생기고 또 교권의 침해를 받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정책들, 제도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제가 팔로우업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요즘 제가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무료 체험을 신청하라라는 정부의 또 발표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 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사 서비스는 청소, 세탁, 주방일, 그리고 가구 구성원 보호, 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제 월요일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체험단 3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체험단은 2회에서 한 3회 정도 무료 체험을 받고 SNS 등의 후기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특히 우수 후기글 작성자에게는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6월 도입한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는 이 기존의 직업 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 서비스 알선과 중개가 아니라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가사 관리사를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서 이용자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가사 관리사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4대 보험, 주휴, 연차 휴가, 그리고 퇴직금 등 노동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용자는 투명한 서비스 요금을 공개하고 요 가사랑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를 할 수가 있고 철저한 고객 비밀 보호 및 체계적 손해배상 등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편 이번 무료 체험 이벤트는 정부 인증 서비스의 인지도를 또 높이고 최근 제안한 가사관리사 명칭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취지라고 하네요. 체험 희망자는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맘카페 아시죠? 맘스올릭 베이비 이벤트 공지란을 통해서 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사연과 함께 희망하는 인증 업체를 선택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부는 지역별, 업체별로 균형 있게 30명의 체험단을 선정해서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자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2에서 3회 정도의 가사 서비스를 직접 무료 체험한 뒤에 맘카페와 그리고 SNS에 이용 후기를 남기면 됩니다. 서비스 체험과 후기를 통해서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어떻게 또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으니까요. 혹시라도 체험을 희망하신다면 맘스올릭 베이비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지 저도 궁금해요. 저도 사실 막 바쁘다 보니까 가사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정부가 인정을 했으니까 인증을 한 거다 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또 안심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의 지원책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노래 듣고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나들이 장소 소개해 드릴게요. 정바스의 밤의 피크닉. 날씨가 적당한 듯해 그냥 보내긴 아까운 날이야 일단 다른 약속이 잡히기 전에 미럽 데이트 아니야 아무 날도 혼자 보내긴 좀 아쉬우니까 나와 어때 편하게 입고 와 가볍게 이 밤 분위기에 취해 시원한 여름밤 향기에 취해 빛이 눈에 차오르면 여기 그대로 잠들면 돼
어제 말했던 노래를 들어 모든 게 우릴 위한 이곳에서 이 밤을 나누고 싶어 옆에 있어 취해도 돼 괜찮아 혼자 두진 않아 Sharing the moonlight 우리의 밤 오늘 네가 왠지 나에게 전화할 것 같아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다가 오랜만에 연락 온 너의 모이자는 그 말에 벌써 설레는 내 맘 들뜨게 해 이 밤 분위기에 취해 시원한 여름밤 바람에 취해 빛이 눈에 차오르면 여기 그대로 멈춰도 돼 일부러 얘기할 필요 없어 즐겨 듣는 노래 들어 모든 게 완벽한 이곳에서 이 밤을 나누고 싶어 옆에 있어 취해도 돼 괜찮아 혼자 두진 않아 Sharing the moonlight 우리의 밤 시간이 없단 걸 알면서 의미 없는 얘기들이 멈추질 않아 나를 뭐 일이 더 많은지 아직도 나는 모르겠어 왜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돼 흘러가는 밤을 나누고 싶어 여기 있어 취해도 돼 괜찮아 혼자 두진 않아 Sharing the moonlight 우리의 밤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광복절을 맞아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에 대해서 좀 일깨워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곳은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전쟁의 참상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의 중요성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두 얼굴의 평화 DMZ 특별전이 열리는 경기도 박물관은 어떠실까 싶은데요. 이 전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진행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실태조사 성과와 함께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굴하고 수습한 영웅들의 유품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제1부는 끝나지 않은 전쟁, 제2부는 두 얼굴의 DMZ, 제3부는 내일을 위한 기억, 제4부는 DMZ 실태조사 성과, 순회 사진전 등으로 나뉘는데요. 가보시면은 굉장히 좀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리얼하다라고 표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국내 최초 어린이 전문 과학관인 인천 어린이 과학관에 가면 오감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아나운서나 요리사, 소방관, 건축사 등 직업 체험도 가능한데요. 다만 인기가 높은 상설 전시관은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고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9일 프랑스와 중국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문자 전문 박물관인 국립세계박물관이 인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 쐐기 문자부터 세계 대부분 문자에 영향을 준 이집트 문자,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문자인 한자, 그리고
가장 잘 만들어진 문자로 알려진 한글에 이르기까지 문자 55종의 다양한 유물과 그리고 디지털 이미지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경기도 박물관이나 인천 어린이 과학관 그리고 국립세계박물관 인천에 있는 한번 가보시면은 아이들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곧 2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또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또 빵야 여러분들께 힘차게 또 여러분들의 육아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꿀 같은 정보가 있다면 꼭 저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노래 듣고 올까요? 디빈의 코코신. 이 노래 되게 좋았는데 요거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내게 뻔했던 그때 난 내 눈 속에 들어가 묻었어 네 넘버 네 작은 그 손엔 스타벅스 완내 세상을 담으려 작은 듯난 보였어 매일같이 네 손 안에서 허우적대던 난 이제 그 손을 잡을 수도 있게 돼서 나를 따라 마치 그린 듯한 그 모습을 원해 이제 나를 봐 네 손을 잡고 있어 나 I just wanna be you 네 눈앞에 널 그리 답답해 네 모습을 그리는 나는 적어도 다빈치 그 작품 같은 너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머리는 밝히고 쓸머리 입술을 lose coco shot 그 눈도 그 맘도 머리는 밝히고 쓸머리 입술을 lose coco shot 그 눈도 그 맘도 눈을 감았던 그때 난 너를 볼 수 있단 걸 알았어 눈 감아도 오늘 밤 내 머릿속을 넌 계속 책임질 것 같아 내일 역시 뻔해 매일같이 네 손 안에서 허우적대던 난 이제 그 손을 잡을 수도 있게 돼서 나를 따라 마치 그린 듯한 그 모습을 원해 이제 나를 봐 네 손을 잡고 있어 나 I just wanna be you 네 눈앞에 널 그리 답답해 네 모습을 그리는 나는 적어도 다빈치 그 작품 같은 너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머리는 밝히고 쓸머리 입술을 lose coco shot 그 눈도 그 맘도 머리는 밝히고 쓸머리 입술을 lose coco shot 그 눈도 그 맘도 내 온몸에 베인 너 그 향기는 계속 남아 내 온몸에 계속 남아 아무리 씻어도 내 온몸에 배 지워지질 않겠어 이제 남은 내게 널 I just wanna be you 네 눈앞에 널 그리 답답해 네 모습을 그리는 나는 적어도 다빈치 그 작품 같은 너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머리는 밝히고 쓸머리 입술을 lose coco shot 그 눈도 그 맘도 머리는 밝히고 쓸머리 입술을 lose coco shot 그 눈도 그 맘도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육아 선배가 있고 또 육아 동료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육아 팁을 전해드릴게요. 육아 팁톡. 네, 육아 팁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나침반이 되어드리자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또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주영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셔서 한번 보려고요. 사소한 일이라도 조금만 말해도 걸핏하면 우는 우리 아이. 울 일이 아닌데 눈물부터 흘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살 딸을 둔 엄마신데 요즘 딸아이가 너무너무 잘 운다고 하십니다. 원하는 걸 안 사줘도 울고 TV 그만 보라고 해도 울면서 뗐어요. 어느 날은 친구와 다투고 돌아와서 다툰 이야기를 하면서도 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니 더 커서도 눈물이 많을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잘 우는 아이가 있대요. 어른들 중에서도 잘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감정의 변화가 빠르고 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뭐 별일이 아닌데도 울컥하면서 울음이 잘 쏟아진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BTI에서 F, 완전 캐피탈 FFFFF인 사람들이 그렇게 별일 아닌데도 울컥하고 잘 울더라고요. 사실 울음은 자기의 감정이나 현실의 절실함을 좀 알리기 위한 가장 극적인 방법이죠.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울음을 먼저 터뜨리는 사람이 유리한 상황으로 급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도 자기의 상황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태어날 때도 냐 하면서 울음으로 생명이 있음을 알렸고 또 하고 울어야지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물렸기 때문에 울음이야말로 아이들에게는 SOS, 생존의 신호라고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곳에 일일이 반응을 해주면 생존의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태도가 덜 발달하게 되겠죠. 굳이 울 일이 아닌데 울음으로 무엇이든 해결하려고 한다면 일단은 울음을 무관심으로 대하는 게 좋다고 해요. 울음소리가 듣기 싫어서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면 역효과니까 울음이 어느 정도 멈춘 후에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셀프 스무딩이었나요? 스무딩. 스딩. 갑자기 스무디가 먹고 싶네요. 자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깨우쳐야 되겠죠. 기분을 먼저 달래주고 말을 할 수 있는 나이면 왜 울었는지 또 지금의 기분은 어떤지 말해보게 하고 또 자기 감정을 스스로 돌아보고 말로 정리해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다음에는 엄마에게 미리 말해줘. 그럼 엄마도 화내지 않고 네 부탁 잘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다정하게 해주는 게 효과가 있대요.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요. 울지 않을 때 부모와 이야기가 통하고 또 감정이 해소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주영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이가 너무너무 모든 걸 울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무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했을 때 그때는 따뜻하게 이야기 들어주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또 해보시고 후기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도 도착을 했는데요. 핑크플라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식사 예절, 인사 예절, 공공장소 예절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또 질문 주셨는데요.
이 예절이라는 게 바른 식사 습관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요. 외동아이가 늘어나면서 또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거나 좋지 않은 식사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가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음식이나 숟가락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면 바로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해요. 뭐 크면은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때는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집에서 식탁을 이용한다면 아이가 밥을 먹을 때는 돌아다니지 않도록 유아용 높은 의자를 사용한다면 아이가 딱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식사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밥을 안 먹는다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밥그릇을 빼버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사예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시작이 되죠. 이렇게 어른들한테 인사시키는 거. 사람들 사이에 예의범절이나 인사예절을 아이가 자라서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인사해라는 단지 형식만을 가르치기보다는 왜 인사를 해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렇다면 아이가 먼저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먼저 실천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아이가 보고 배우도록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라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우리가 또 저도 우리 아이 때문에 이것도 찾아봤는데, 조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아이들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그리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앞좌석에 앉히는 게 좋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 아이는 좋은 자세를 갖게 되고 앞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보다 몰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 사이에 앉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조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귓속말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대요. 조용조용하게.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조용히 가지고 놀 수 있는 뭐 색칠놀이라던가 이런 것들, 블럭 이런 것들을 놀잇감을 준비해서 간다면 아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어른들도 자유롭게 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꿀팁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육아 팁톡도 마무리를 하고요. 어도이의 그레이스 듣고 저희는 토닥토닥 행복 육아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Tell me where to go. Turn on the radio of the city lights. Will you take me to the show, to the places that I know, driving through the night? Always every day, a sailor surfing on the silver tide together now. Make us turn away from all the shadows and the pain. You know that all day I love you. I feel that I can be feeling lonely and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때론 힘들고 지치고 그럼에도 때론 행복했나요? 힘든 마음엔 위로를, 지친 마음엔 응원을, 행복한 마음은 더 큰 행복으로. 토닥토닥 행복 육아. 서울아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천방지축 딸내미 결혼할 때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도 내심 걱정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제가 아이들을 낳으니까 더 걱정이 되시나 봐요. 시시때때로 김치며 반찬이며 바리바리 그냥 양손이 다 무겁게 들고 오시고요. 또 일하는 제가 힘들다며 주말이면 늘 오셔서 우리 아이들 봐주시고 계세요. 나이 드셔서 힘에 부출만도 하신데 늘 언제나 웃으시며 아이들을 봐주시는 우리 엄마 아빠 늘 미안하고 고마워요. 결혼하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은서님께서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몸살이 걸렸지 뭐예요. 오늘도 끙끙거리면서 침대에 누워서 우화잠 듣고 있는데 그래도 몸은 아픈데 마음은 안 아파요.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거든요. 푸른 바다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하하호호 깔깔대면서 보낸 이 부산에서의 3일. 이 3일 덕분에 앞으로의 1년을 힘나게, 신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은우야, 은서야, 우리 내년에 또 놀러 가자. 더 재밌게 놀자. 오늘 하루 쉬었는데 내일 또 아이들 유치원 등원, 학교 등원 또 신경 쓰셔야겠죠? 어서 푹 주무시고 내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참 행복했고 내일은 우리 더 행복할 거예요. 좋은 밤 되세요. 불빛에 네가 흩날리던 날 어디로 눈을 둘지 몰라서 자꾸만 고개를 돌려보다가 결국 내 눈엔 널 보는 게 편한 것 같아. 별들도 우릴 축복하던 날 우주도 나를 돕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가까워지면 다른 모든 건 다 어두워져.
어두워지고 조명만 남아 너와 춤을 추는 우주에 아무것도 우릴 지켜보지 않는 둘만의 밤 너와 춤을 추는 우주에 맞잡은 두 손마저 내게 꿈같이 펼쳐지는 곳 모두가 우릴 지워버린 날 걸었던 길이 생각나던 날 우리가 이제 가까워지면 다른 모든 건 다 어두워지고